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요양TV입니다. 앞에서 35회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하여 필기 35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기 45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고요. 총 27문제 이상을 맞으셔야지 합격입니다. 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골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왼쪽이 편마비예요. 바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건강한 쪽, 오른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된다. 교재 22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은 아니고요. 2번도 오른쪽이 아니라 마비가 있는 왼쪽에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시고 침대 머리는 반자의 30도에서 60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너무 90도로 하시면 힘드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교재 240쪽에서 241쪽을 참조하시고요. 대상자의 배설물을 꼭 확인을 하셔서 이상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색깔이나 냄새나 뭐 다른 그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낙상사고 예방 위험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는 바로 옆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지켜봐 주시고 화장실에 약간의 물기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낙상. 그래서 바닥에는 물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유치도뇨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계시는 대상자나 아니면 유치도뇨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자유를 움직일 수 있다. 또한 보행도 가능하죠. 교재 251쪽에서 25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 위치보다 낮게 하셔야 되고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셔야 됩니다. 유치도뇨관이 빠져 있으시면 빨리 시설장이나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요. 알려야 되겠죠. 소변량과 색깔은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확인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의치 보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치 보관에 대한 바른 설명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5번.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 교재 257쪽에서 25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치를 빼어둘 때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온수에 담궈 두셔야 되고요. 의치의 세정을 위해서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의치 세정제가 만약에 없을 경우는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때는 빼놓고 주무시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40번 주사 주입 돕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주사 주입 돕기에 대한 바른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셔야죠. 교재 23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주사 부위가 붉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절기를 잠그시고요.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꼭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정맥 주입 속도는 시시때때로 저희가 조절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41번 대상자의 배설 전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배설하기 전에 하는 관찰 내용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이죠. 하복부 팽만입니다. 교재 24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2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장기간의 와상 상태.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욕창이죠. 교재 16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3번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옷 벗기기 도움 순서로 알맞은 것은 가는 수액을 건다. 나는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 밖에서 안으로 뺀다. 다는 건강한 쪽 팔, 수액을 맡고 있는 팔을 벗긴다. 라는 마비된 쪽 팔을 벗긴다. 어떤 것이 바른 순서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먼저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요.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소매 밖에서 안으로 빼시고 그 다음에 수액을 걸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 팔을 벗기죠. 자, 입힐 때는 이거랑 반대죠. 마비된 쪽부터 먼저 입히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라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 27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흡입 물품은 사실 우리가 흡인을 하지는 않지만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이죠.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고요. 교재 31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궈 놓으시고요.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에 햇볕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늘에 말리셔야 되고 고무 제품이죠. 그래서 절대로 햇빛에 말리면 더 이상 굳어져 버리고요.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깨끗이 닦는 것이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칫솔질을 도우는 방법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정답은 3번이죠. 가능한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교재 256쪽에서 25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칫솔질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그리고 매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간 하시고, 혈액장애가,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 사용을 권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치약은 칫솔에 납작하게 올리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4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오를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이 편마비예요. 우리가 바른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재 304쪽을 참조하시고요. 왼쪽이 편마비니까 지팡이는 오른쪽에 잡고 계실 거예요. 지팡이 먼저 올라가고 건강한 오른쪽 다리 올라가면서 왼쪽 다리는 끌어서 올리는 것처럼 해주시면 훨씬 힘이 덜 드시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세탁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옷감을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삶는 것이 좋고요. 교재 381쪽에서 38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룩이 묻었을 때는 비비지 않고 밑에다 깨끗한 천을 대고 두드려서 빼는 게 맞고요.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시고, 세탁물과 건강상태는 당연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이상 현상이 있는지, 실금이나 또는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탈수는 옷감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경관영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관영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정답은 4번이죠.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꼭 알리고요. 교재 231쪽에서 232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에는 즉시 조절기를 잠그고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연락을 알리는 것이 맞고요.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대상자의 침상머리는 항상 올려서 식사를 드리는 것이 맞고요. 영양액 주머니는 제가 설명을 늘 드리지만 저희들이 먹는 밥그릇이랑 똑같아요. 밥그릇은 매번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하는 것처럼 식사 후 매 끼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깨끗이 씻어서, 또는 그 위에 다른 것이 들어갔다 하면 그때그때 씻어서 말리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대상자의 식사 준비에 대해서 옳은 것은, 대상자의 바른 식사 준비에 대해서 보는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질환 및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 식재료를 준비한다. 교재 341쪽에서 342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단은 요양보사가 혼자 정하지 않고 항상 대상자와 의논해서 정하셔야 되고요. 연하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갈거나 푹 끓이거나 해서 부드럽게 하셔야 되고, 작은 크기로 잘게 써는 것은 저장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맞는 식재료 준비겠죠. 혼자 사는 대상자의 경우라도 절대로 한꺼번에 재료를 구매해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고요. 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면 가능하면 식재료 구매 시 동행하는 것이 좋은 식사 준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질환 및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 식재료를 준비한다가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50번, 치매 대상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 유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쾌적한 환경 유지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교재 273쪽에 있는 쾌적한 환경 유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는데요. 방 온도와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고요. 밤에도 이동할 때 등을 환하게 유지하게 되면은 다른 주위 사람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습도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시고요. 복도, 화장실, 계단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밝게 해놓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복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림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설명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3번. 잘 걷지 못하는 대상자가 주로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보조도구이다. 교재 320쪽의 그림과 설명을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귀약 투여 시 잡아당겨야 하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들 이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고 그림으로나 또는 글로 풀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3번 다 후상방이 되겠습니다. 교재 23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똑바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뒷모습이다. 이 중 욕창이 특히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인가? 지금 뒤의 모습이에요. 어디가 가장 많이 욕창이 생길까요? 똑바로 누워 지낸대요. 정답은요. 3번 다죠. 꼬리뼈 쪽, 특히 바닥에 가장 많이 닿는 부위, 꼬리뼈 쪽이 욕창이 특히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교재 16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낙상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낙상 예방을 위한 활동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죠. 변기역과 욕조벽에 손잡이를 설치하였다. 교재 33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불편하다고 빼놓으면 낙상의 위험이 있고요. 보행기는 대상자에게 몸에 맞도록 쓰는 것이 맞습니다. 주로 다니는 곳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문턱을 제거하시는 게 맞고요.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시는 것이 낙상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55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로 옳은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목욕 후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었다. 교재 268쪽에서 27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욕 후에 보는 것이 아니라 목욕 전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도록 하시고요. 목욕을 거부하시면은 강제로 목욕을 시키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목욕을 하지 않는 것도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로 잘 유도를 해보시고요. 서서 샤워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어지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앉아서 하시도록 하고, 식사 직전이나 직후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화재 시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화재 대피의 바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이동하시고요. 교재 33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을 나가면서는 문을 닫아 두셔야지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대피 후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호흡기를 보호해 주시고 혹시 바닥으로 기어가실 때는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기어서 이동하는 것이 바른 대피 방법이 되겠습니다. 57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자 혼란스러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다. 이때 요양보호사로서 바른 대처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해질녘이 되어지는 일몰증후군, 석양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른 대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4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서 함께 산책을 해서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바른 방법이겠죠. 교재 464쪽에서 46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7번.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옷을 벗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2번이죠.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시니까. 교재 46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9번. 다음 내용은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시선을 맞추며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어떤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설명일까요? 정답은요? 네, 3번 경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재 402쪽에서 40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0번. 혼자 요리를 할 수 없는 대상자가 라면을 끓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위험한 상황인데 라면을 끓이시겠다고 해요. 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4번이죠. 하지 마시라고 그러지 말고 맛있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끓여볼까요? 이게 바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재 47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1번. 그림과 같은 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용구인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3번이죠. 배의 감식인데요. 치매 증상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의 실종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교재 328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2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3번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교재 134쪽에서 13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3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통목욕을 돕는 방법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1번이죠.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교재 270쪽에서 275쪽을 참조하시고요. 10분 이상 머무면 너무 힘드시니까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하시고 목욕 전에 옷을 모두 벗기시면 한기를 느낄 수 있어요. 추운 날씨에는 오전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통 안에서가 아니라 통 밖으로 나와서 머리를 감기는 것이 바른 통목욕을 돕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64번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식단 구성으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어요.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바른 식단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교재 364쪽을 참고하시고요. 고혈압 대상자는 너무 짠 음식이나 지방질, 기름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다음 중 식품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식품의 바른 위생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5번이 되겠죠. 기름기가 많이 묻은 용기를 쌀뜨물에 담궈두었다가 닦았다. 교재 368쪽에서 37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자가 상한 음식을 보관하고 있어서 몰래 버리면 안 되고 꼭 동의를 구하셔서 버리셔야 되고, 동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바른 방법이고요. 두부, 달걀, 어묵 등은 항상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양파나 파, 고구마는 실온 보관이 맞습니다. 수세미는 그 스펀지형이 그물형보다 더 위생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큰딸의 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꾸렸다 풀었다 하고 있을 때 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큰딸 집에 가기 전에 콩나물 다듬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 얘기하면서 전환요법을 쓰는 거죠. 교재 456쪽에서 45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자신의 손거를 훔쳐갔다며 도둑으로 몰 때 바른 대처 방법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2번이죠. 같은 손거울을 사두었다가 동일 상황 시에 대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재 461쪽에서 46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물건이면 저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또 대처할 수 있는 물건이면 좀 다행스러운 방법이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68번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고 멀뚱히 쳐다볼 때 나 전달법을 통해서 의사소통한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좋은 전달법이라고 하죠. 나 전달, 너 전달법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설명하는 나 전달법이에요. 찾아보는 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3번이 되죠.
어르신이 식사를 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어르신 건강이 나빠질까 봐 제가 걱정돼요. 저의 걱정하는 나 전달법을 통한 바른 의사소통 방법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재 405쪽에서 40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9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와 바른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단어 이외의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그 표현을 유심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재 402쪽에서 40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0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하시고요.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하시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잘 안 보이신데 먼저 신체 접촉을 하시면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건네서 알게 하시고요.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재 410쪽에서 413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1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 활동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너무 심심해 라고 하셨어요. 요양보호사께서 많이 심심하셨네요. 우리 집 앞 텃밭에서 상추를 심어볼까요? 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어떤 여가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4번 소일 활동이 되겠습니다. 교재 41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2번. 10년 전에 아들이 사망한 대상자가 내 아들이 왜 안 오지? 라고 반복해 얘기하면서 나가려 할 때, 자,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바른 대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이죠.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자고 하는 전환요법을 쓰는 것이 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교재 456쪽에서 46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3번. 다음 중 임종징후 증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임종징후, 임종이 임박했을 때 증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교재 50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4번. 대상자의 약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바른 약 사용 방법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5번 약 복용을 잊어서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교재 525쪽에서 526쪽을 참조하시고요. 병원과 의원은 가능하면 한 군데를 지정해서 다니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전 처방이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방이 나왔으면 새로운 처방약을 드시는 것이 맞고요. 모든 약을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약은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필요한 약이 있어서 약사나 의사의 설명대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약은 물과 같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은 5번 약 복용을 잊어서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게 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심폐소생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폐소생술에 관한 바른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늑골골절 가능성보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생 가능성을 비교하면 후자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다. 늑골이 골절되더라도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생을 시키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교재 526쪽에서 53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인 구조자는 맥박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의식이 있는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기도 확보를 할 때는 턱을 들어서 대상자 입이 열리게 하셔야 되고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이 가장 좋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6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4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시고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 시에는 절대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계셔야 되고요. 손을 신체에 접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다음에 제세동을 시행하셔야 되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이나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것이 바른 실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77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가장 먼저 응급처치해야 되는 대상자 1순위를 찾아보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1번입니다. 얼굴과 입술에 화상을 입은 대상자. 얼굴과 입술에 화상을 입었으면 혹시 기도로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서 혹시 호흡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교재 514쪽에서 525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8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진압력에 장애가 있어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도 진압력 장애가 많으시죠. 바른 대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4번이 되겠죠. 프로그램 중간쯤 몇 시쯤 되었는지 질문하거나 현재 시각의 시계를 보여주면서 알려주시고요. 교재 41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자의 애칭이나 별명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주시고 대상자를 항상 다르게 대하여서 아니고 일정하게 대하여야지 인지 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외롭지 않음을 갖다가 알려주시는 것도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가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대상자 보호자가 여기 내 잠옷이랑 속옷 좀 손빨래로 빨아줘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어떤 게 바른 방법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3번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누구누구 어르신, 즉 대상자에 관한 것만 합니다. 라고 말하며 제도를 잘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가족에 대한 돌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교재 34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0번. 대상자가 약물로 인한 중독 증상을 보일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자, 약물로 인한 중독 증상일 때 바른 대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모두 들고 병원으로 가시고요. 교재 52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입에 마실 것을 넣어드리면 안 되고, 구토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걸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는 절대로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되는 게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선생님들의 모든 합격을 기원하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